안녕하세요. 저는 신목고 영어를 담당하는 김도윤 선생입니다. 일단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사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저도 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네, 이 짧은 영상에서는 일단 신목고 영어 내신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책, 그 다음 제 수업 안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죠.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 시험 대비하는 데 도움 많이 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블로그에서 신목고 내신 자료물을 좀 출력을 해주시고요. 네, 넘기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5페이지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찬찬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저는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내신 분석입니다. 자, 우선 처음에 나온 표가 1학년 때 주요 과목 단위 수입니다. 자, 1학년 때는요, 국영수 과사에서 영어가 4등급으로 4단위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평균입니다. 평균은 수학이 가장 낮고요. 국어랑 영어가 그 다음인데 62.1 하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보통 다른 학교 평균이 7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목고 아이들이 잘하니까 평균이 이 정도고요. 아마 다른 지역 같았으면 아마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평균 대신 다음에 표준 편차 보실게요. 자, 표준 편차 보시면 영어가 22.3으로 국어 다음으로 높죠. 보통 다른 학교 표준 편차 평균이 17, 18 정도 되거든요. 22.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수가 넓게 퍼져 있다. 잘하는 친구부터 좀 못하는 친구까지 넓게 퍼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컷이랑 등급별 인원입니다. 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죠. 보통 다른 학교보다 2, 3점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수는요, 전교생 36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등급별 퍼센트가 4, 11, 23이니까, 이런 인원이 나오고요. 따라서 80명 이상이 거의 80점 중반대 이상이다. 요 1, 2, 3등급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목고 내신 대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신목고가 2010년 중반 전에는요,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2010년 중반 때부터 문제가 이제 좀 서서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어 1등급 학생 수도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 결과, 최근 신목고 진학 성적이 굉장히 좋죠. 신목고 수시가 최근 3년간 서울대를 16명 보냈으니까 굉장히 진학 결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다른 말인데 신목고 뭐 면학 분위기나 뭐 시스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남녀 합반이다 보니까 좀 특히 남학생 이성 교제만 조금 조심하면 뭐 걱정할 부분은 없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목고는 영어가 어려운 편인데 잘하는 아이들도 많죠. 그리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아이들이 이번에 보는 시험이랑 가장 비슷한 시험이 작년 중간고사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번 시험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온 게 시험 범위입니다. 자, 작년 중간고사 때는요, 교과서 능률 김거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1과 2과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배점은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작년 3월 거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모의고사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모의고사 중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자, 듣기 빼고 28개 지문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과 독해 프린트가 몇 장 있거든요. 거기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종합하면 교과서랑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한 3, 4문제 외부 지문과 프린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작년 중간고사 문항별 문제 유형입니다. 이건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우선 객관식 60점 배점, 서술형 40점 배점이고요. 객관식은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뭐 빈칸, 문법, 주제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지문의 어휘가 비슷한 표현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보시면 뭐 영작, 문법, 어휘 이런 게 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 나왔던 유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모든 유형을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제가 킬러 문항만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문항이 사실상 등급을 나누는 킬러 문항일까요? 서술형이겠죠. 서술형인데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영작이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신목고만의 특별한 문제, 영역 의미 문제입니다. 이건 객관식도 출제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목고의 킬러 문항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 나머지 수능 유형 객관식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우선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통해서 많이 익숙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뭐 지문 학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 뭐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수능 지문을 학습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중학교식으로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가 불가능하죠.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자, 수능 지문의 학습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지문의 구조 파악이고요. 그 다음 도식화입니다.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 킬러 문항 4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료를 통해서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실게요. 자, 첫 번째가 영작 문제인데 2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해석이 있고 밑에 주어진 단어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그 밑에 문제 보시면 10단어로 영작하시오 하고 5단어밖에 안 주어졌죠. 나머지 5개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문제고요. 자, 밑에 거는요. 해석이 없이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 만드는 문제입니다. 해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겠죠. 자, 이런 2 유형이 각각 2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 특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영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반대죠. 그렇죠? 영어는 중요한 말, 결론이 앞에 나오고 구체적 세부적 내용은 뒤에 나오죠. 우리말은 반대고요. 그래서 뭐 말할 때나 글 쓸 때나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영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어순적 특징을 활용한 영작법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일단 그걸 숙지하고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 영어 어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목고 영작 문제는 100% 시험 범위 안의 문장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문장을 다 외우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문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무 문장이나 영작 문제 나올 리가 없겠죠.
어떤 문장만 나올까요?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영작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노하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목고 내신 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문장을 쭉 보면 영작 문제 나올 만한 문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만 시험 전에 한 2, 30문장 뽑아서 외우게 하는데 문제는 그 2, 30문장도 아이들이 굉장히 외우기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덮어놓고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문장은요,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암기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분해야 되고요. 청크라고 하죠.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수식관계. 이런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 정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 다시 보실게요. 문제 옆에 괄호치고요. 어형 변화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에 맞게 그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작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문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물론 제가 중요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겠지만 학생들 스스로 구조가 보이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 구조가 보이려면 구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 지났지만 겨울방학 때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 구문 공부입니다. 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 테스트 봐서 구문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은 모아서 제가 따로 구문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요건 객관식 문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보통 객관식이랑 다른 게 문제 보시면 어법상 어색한 것을 2개 골라라.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법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법 보시면 두 번째는 밑줄 5개 또는 6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어색한 것 찾고 또 그거를 고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고민을 3번 합니다. 우선 밑줄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밑줄 친 긴 부분 중에서 어떤 단어가 틀렸을까?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렇게 3번의 고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가끔 나오는 건데 문법을 이용한 문장 전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당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3가지가 되고요. 자, 이것도 대비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의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대략적으로 암기하면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문제는 문법은 ing냐 pp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묻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암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법은 기본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문법 시험이 중학교 문법 시험이랑 다른 한 가지가 범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문법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본문에서 등장하는 문법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목고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문제, 영영 의미 문제입니다. 자,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시면 첫 번째는 객관식입니다. 영영풀이 틀린 걸 찾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영영 뜻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영영 의미 문제로 분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학교에서 영영 의미를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고서에서도 어휘의 영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영영 의미 나올 단어가 좀 감이 오거든요. 굳이 말씀드리면 이건 좀 감인데 굳이 말씀드리면 좀 약간 너무 쉬운 거 빼고 약간 난이도가 있고 내용상 중요한 어휘
그런 어휘가 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휘만 뽑아가지고 영역 의미 정리하고요. 이제 암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은 자, 외부 지문 문제인데 이거는 어려운 이유가 학생들이 대비할 수 없으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요. 자, 이것도 문제 잠깐 보시면 이거는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영작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대비법 바로 보실게요.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수능 독해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목고 학생들은요, 내신 때뿐만 아니라 비내신 때도 꾸준한 수능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이상으로 킬러 문항 분석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제 신목고 수업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간 수업 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 5, 6주 전부터 내신 수업 들어가고요. 이 내신 수업 사이에 2, 3주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입니다. 신목고는 수능 실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는 영작 문제 대비해서 구문, 심화,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수업 일정입니다. 자, 5주에 걸쳐서 대비할 거고요. 첫 번째 주는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분량이 가장 많으니까 모의고사 는 2주에 걸쳐서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수업,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 수업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시간 중요 단어 영역 의미 정리하고 테스트 봅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수업 교재는 교과서, 모의고사, 프린트 각각 분석 교재랑 워크북이 있는데 학교 프린트는 뭐 많지 않으면 이거 그냥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자료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자료물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영작 출제 예상 문장 자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영역 의미 정리 자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인데 개인별 약점을 파악해서 보충하는 자료와 과제물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 내신 수업 방식 단계입니다. 5단계인데요. 자, 1단계는 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전체 개요입니다. 지문 전체의 내용적 구성이랑 그 지문의 가장 중요한 문법을 따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테일하게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목고는요, 그 시험 범위 안에 지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문 중 변형 가능한 부분은 변형을 하고 외우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단계. 학교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이제 아이들의 필기를 종합해서 확인하고 정리하고요. 또 문제풀이.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 마지막으로 과제물 동안 복습 단계. 이렇게 5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당일 깨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 수업은 항상 수업 후에 이제 그날 배운 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통과 순대로 귀가를 시킵니다. 10시까지 통과 못하면 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맞춰서 따로 부르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빠르게 오게 하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요, 집에 늦게 가잖아요. 수업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몇 번 집에 늦게 가면은 애가 수업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보통 시간표 있는 수업보다는 30분이나 뭐 2시간 정도 그 이상 더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해보면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의도대로 잘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이제 특히 학습 의욕이 부족한 학생 집에 안 보내고 남겨두면 어떤 학생은 막 반항하고 또 어떤 학생은 반대로 막 포기하고 학원 안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신 강사의 자질은 좀 밀당하고 학생들이랑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좀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불만 없이
학생을 끌고 나가는 어떤 능력, 노하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최고의 교재, 최고의 수업입니다. 내신 강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학교 내신 시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신먹고 내신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도 신먹고 문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거의 직접 제작을 하고요. 자, 수업 같은 경우는 거기 자료를 보시면 가독성과 몰입도 최고의 수업이라고 써 있는데 제 수업은 100% 빔을 이용한 수업입니다. 그 수업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문제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제가 미리 분석을 해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별로 그 나올 부분은 구분해서 따로 제가 표시해 옵니다. 노란색은 문법 나올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어휘 나올 부분이고, 서술, 영장 나오는 문장이고요. 이건 주제문, 타픽 센텐스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미리 표시를 해 오고요. 뭐 빈칸은 괄호로 표시해 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 신문고는 객관식에서 주제 제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지문 학습 하나가 끝나면 영어로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문 빈칸 채우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문의 핵심 단어도 따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능 지문의 학습 두 가지 방법 기억나세요? 지문의 구조 파악이랑 도식화입니다. 그거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문의 구조 파악은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조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도입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주제 이런 내용,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지문 하나 공부가 끝나면 눈 감고 내용을 쭉 복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조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는 여기 없는데, 도식화는 뭐냐면 지문의 내용을 기호화하는 겁니다. 빈칸 문제 지문은요, 거의 도식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빈칸 문제 지문의 주제는요, 거의 A는 B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주제고요. 근거로 뭐가 나오냐면, 근거로 A는 B 다시다, A는 B 다시 다시다. 이게 근거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는 B다가 주제니까, B는 중요한 말 핵심어죠. 그렇죠? 근데 핵심어는 지문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특징이 중복을 싫어하죠. 그래서 핵심어가 반복되는데 똑같은 단어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B 다시랑 B 다시 다시는 B의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주제랑 근거는 같은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호화하는 게 도식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내용을 통한 지문의 구조파, 도식화. 이 두 가지가 수능 지문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 특징 보시기 전에 그 위에 3번 보실게요. 모든 수업은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상시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업 특징은요, 개인별 맞춤 수업과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테스트 봐서 그 테스트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얘는 뭐 문법의 어느 파트가 부족하고 얘는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개인별의 약점을 제가 분석을 해서 그 약점을 보강하는 수업을 따로 하고요. 따라서 제 수업은요, 개인별로 나가는 자료물 과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이 밑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교가 있는데, 저는 조교는 항상 그 학교 선배로 뽑습니다. 그래서 신목고 출신의 명문대 재학 조교가 있거든요. 그 조교가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전수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성향 파악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별로 성향이 다른데, 뭐 어떤 학생은 빡세게 막 시키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너무 빡세게 막 시키면 좌절하고,
그런 학생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도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심층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고요. 그 성향에 맞게 접근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항상 월 1회 전화 상담이 되고요. 매 수업 종료 후에 수업 진행 상황, 테스트 결과, 수업 태도가 있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믿고 맡겨주시면,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결과,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